무궁화부터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흥을 저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묵념을 하기 전에 우리 무궁화 시 애국시를 준비해 오신 배미영 시인님을 모시고 우리 무궁화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리 잠시 앉았다가 잠시 앉았다가 묵념할 때 일어서시죠. 착석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궁화 은총 배미영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무궁화 꽃이 핀 대한민국, 활짝 핀 꽃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 민족의 꽃, 은근과 끈기로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고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성이 있는 꽃, 고난과 시련을 끝없이 견뎌내고 극복한 대한민국 승리의 꽃을 태극기 휘날리듯이 널리 향기를 퍼뜨리는 꽃.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어디 그것이 삶이겠는가. 이제까지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순국 선열들처럼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꽃, 영광의 무궁화는 애국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미영 시인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묵념 후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애국가를 직접 집창을 하시고 애국시를 듣는 바람에 앉았다 서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살아가신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애국가 반주와 농년 피아니스트 차원역사신문 박인숙 편집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계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서울회장 박계옥입니다. 오늘 제27자 역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모임은 한 철학가 인간 정신을 중심적으로 하여 찬란했던 우리 한민족의 그 시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되찾고 복원하여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정신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재창조하는 데 고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학원 교육이사로 계신 이병택 선생님을 모시고 당군과 홍익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이병택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택 강사님 강의하기 전에 강의 시간과 그 후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요. 그 후에 간단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 앞에 태화빌딩 바로 앞에 있는 밥수라는 2층에서 저녁 식사 디너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로 가시기 전에 어려운 분은 함께 하셨는데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하시고 디프리 장소까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우리 국학원 교육이사님 이병택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다법인 국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고 사단법인 국학원에 전국에 16개 시도 지부가 있고 거기에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원들과 또 일반 공직자, 기업체, 군인, 또 경찰,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대략 한 2,300회 이상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평상시에 관심이 좀 적었던 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SNS로 우리 한뿌리사랑 세계모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글을 올리신 걸 보면서 야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이셨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또 저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새롭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초보자들한테 저렇게 접근을 하면 수월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단군과 홍익사상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단군은 역사고 홍익사상은 문화와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범위를 짧게 잡은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더 큰 나무보다는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이렇게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했을 때에 자기하고 생각이 같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맞다고 그럽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류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분명히 오류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다, 틀리다 들어주지 마시고 다르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맞는 것이고 지옥은 틀린 것이겠습니까? 제가 원래 재밌는 걸 많이 해요. 대중들을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밌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쫄아가지고 재밌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천국은 맞는 것이고 지옥은 틀린 것이냐? 그게 아니죠. 다를 뿐이죠. 네. 마음이 가고 싶은 곳에 몸이 가 있으면 천국이고 마음이 가기 싫은 곳에 몸이 가 있으면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같이 와 계십니까? 예. 대단하신 분은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신 겁니다. 혹시 마음이 다른 곳에 도망가서 빨리 잡아오십시오. 몸과 마음이 항상 현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관찰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기 도망가 있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몸과 마음이 현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관찰하고 있는 그 의식이 나인데 우리는 그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말이 반대되는 말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지식과 정보를 너무나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 평생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쉽게 퍼지고 너무나 쉽게 습득을 하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랍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책을 안 읽은 사람. 근데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자기가 뭘 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진짜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관념을 가지지 말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대하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많이 하는데 그 SNS는 또 잘못된 정보들이 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겠다. 운보 김기창이라는 화백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요 굉장히 세밀화를 그렸습니다. 모든 사물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어요. 거의 사진수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생략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바보 산수라는 것을 그리게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필요한 걸 다 제거를 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그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역사를 바라볼 때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자세한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이런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세상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뼈와 같고, 문화는 우리 몸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철학은 뇌와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척추부터 시작해서 뼈대를 완전히 세우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뇌를 붙여야만 하나의 제대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로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민족의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의 완벽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합쳐가지고 뭐 통섭의 학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물리학이 인문학입니다. 우리 이걸 자연과학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 전체 물리학까지 접근하게 되죠. 그 물리학이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바로 원자, 분자 따지니까 그게 화학이고 이게 인문학의 시작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물이 만들어져요. 그걸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생물학이다. 이 생명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고 이 지능이 발생한 생명체들이 진화하고 퇴보해가는 것들이 역사고 바로 이 지능이 있는 생물체들의 지능이 만드는 가상세계가 바로 수학으로 표현되더라. 그런 지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패턴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모든 현상들을 공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과 분리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인문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 우리가 역사를 듣다 보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다 보면 결국 물리학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공부도 해야 되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만은 저는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통제한 자가 미래를 통제하고 현재를 통제한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 이 조지 오웰의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로 역사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너무 따지는 것은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매달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역사를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진단하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퉈요. 뭐 종교 얘기, 정치 얘기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판이 벌어지는데요. 역사 얘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정치가 되고 다른 쪽에서 보면 경제가 되고 다른 쪽에서 보면 사회 문제가 되죠. 심지어는 역사 문제를 듣다 보면 예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지배자들과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이 역사적인 착각에서부터 이 오류가 시작된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인이 머슴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또 정부가 너무 주인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현재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과거 살아오면서 개인의 역사가 있고 민족의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가해자였었는지 피해자였었는지 또 수혜자였었는지 시혜자였는지 또 민족의 역사 앞에서 방관자인지 적극적인 참여자인지 이런 것을 스스로도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색안경, 필터를 먼저 벗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색안경이 씌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를 하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것을 또 서로 공유를 해서
올바른 역사를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 역사는 결국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이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서두가 길은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변 정세, 세계 정세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왜 정립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100여 년 전, 120년 전과 지금과 대한민국의 주변 정세는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뭐 상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여기는 너무너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젊은 엘리트를 모아놓고 한반도와 만주 땅은 일본이 힘이 없어서 토해내는 땅이다.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학대학 같은 곳에서요. 일본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류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를 보면 이게 밤에 인공위성에서 빛을 찍은 것인데 이 사진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불빛 에너지고 불빛 에너지 이게 바로 국력이죠. 북한은 결코 오래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붕괴되면 남북 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압록강 조망에 중국 부대 21만 명 딸려있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이 붕괴된 김해에 보면 바로 진주하겠다는 것이죠. 압록강 조망강에 지금 중국이 자기 돈 들여서 다리를 6군데나 놓고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압록강 조망강에서 도하훈련을 했는데 이제 도하훈련 하지 않고 다리 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진주하겠다는 것이죠. 겨울만 되면 대천 근처에서 중국 군대가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 군대가 진주를 하게 되면 일본군들이 바로 개입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일본군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지금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주변 정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심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떠한 중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었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국과 세계 강대국의 패권 다툼을 정리해보면 아주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강대국의 패권 다툼 뒤에는 유태민족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음모론과 섞여가지고 막 촉박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세상은 그 유태민족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하고 다르니까 줄이도록 하고요. 우리가 어떤 역사 사실로부터 그 사실을 모으면 자료,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첩보가 되고 첩보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더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정보가 됩니다. 그 정보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정보와 지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지혜와 각성까지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우리가 아는 이유다. 21세기에 어떤 미래가 닥칠 것이냐. 5년 후, 10년 후.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많이 얘기해 볼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1, 2, 3차 산업이 끝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 1, 2, 3차 산업은 대량 생산이 목표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수 그리고 맞춤식의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심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신기술이 우리 생활을 엄청나게 바꿀 것이고 생로병사를 해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로병사가 해결됩니다. 신기술로. 이 신기술이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망해서 정신 문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이 극한으로 발달을 해서 정신 문명이 열린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기술을 그걸 다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고 빅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끄집어내서 또 많은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빅히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는 역사도 바로 빅히스토리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학자가 아닌 시민들은 어떤 역사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빅히스토리입니다.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 인류의 탄생부터 우주의 탄생까지 전체를 거슬러서 바라보는 게 바로 빅히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탄생부터 문명의 초림까지 이 모든 우주 역사까지 아우르는 것이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습한 역사학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역사를 우리는 통섭해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자. 나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것을 모두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빅히스토리죠. 유발 하라리라고 요즘에 굉장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가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류가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그 인류가 지금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그 신기술이 시인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기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인류는 앞으로 파멸할 수도 있다. 또 모든 인류가 일부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역사와 문화와 철학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군사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서 조종사로 근무를 했는데 항공기를 타고 고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세상이 넓습니다. 이 역사가 똑같죠. 역사를 길게 넓게 보려면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의식의 레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식의 레벨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역사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작은 역사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학자들한테 좀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보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로봇과 결합돼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게 5년 후, 10년 후를 지금 감히 예상을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인공지능한테는 없고 자연지능한테만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한테는 없고 자연지능한테만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까지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정서와 감성까지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인공지능한테는 없는 진짜 우리 마음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양심. 인공지능한테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우리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족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개인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공감할 수가 있어야 21세기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 정신분명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되죠. 그 진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정신분명 시대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이게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뇌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따라간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아, 예. 얼음이 녹으면 그 몸이 웁니다. 아, 예.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분명시 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를 따라서 안 따라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오라고도 안 가르쳐요. 얼음이 녹으면 H2가 되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정신분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문화 철학을 아는 것도 결국은